네, 오늘 그 세션의 이제 발표 마지막, 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네, 지금 발표하실 분은 싱크테크노의 구현희 대표님이시고요.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그 자율 운항 선박에 적용이 가능한 이제 5G 어드밴스드 이제 국제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네,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GPP 국제표준기구를 대표하여 해양 분야 표준개발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싱크테크노 구현입니다. 5G 버티컬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바일 코리아 2021 행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발표가 5G 버티컬 중 하나인 해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혁신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좋은 생각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자율운항 선박과 5G 간 연관성에 대해 발표드리고 3GPP에서 5G 표준화와 해양 분야의 현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5G 표준 기술을 소개하고 맺은 말로 금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과 5G는 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업계는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 동안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단계적 실증을 통하여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정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율운항 선박 사업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총 6년의 연구기간 중 초반 4년 동안 시스템을 개발하여 통합하고 후반 2년 동안 실제 건조된 자율운항 선박을 실증 운영하는 연구개발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과 5G 연관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체 관점에서 선박과 비교될 수 있는 이동체들의 외부 환경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진행되어 온 5G 표준화, 선박의 기관실, 선원과 승객이 머무는 갑판, 선실 등 내부 공간 관점에서 선박과 비교될 수 있는 유사군인 실내 또는 제한된 공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진행되어 온 5G 표준화를 살펴보면 해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의 큰 줄기인 자율운항 선박과 5G의 연관성이 왜 있는지 이해하는데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활권 확대와 물류혁명을 이끈 경부고속도로는 국토 대동맥 역할을 하는 교통 인프라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현재 전차로 하이패스 도입 등 차량 교통 제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고속도로의 스마트화는 혁신적인 도약을 위해 자율주행차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화된 인프라로 변모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의 동작과 제어는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와 카메라가 외부 환경인 교통 인프라를 파악하여 제공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야간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신호등으로 인식하는 사례와 같이 밤낮 또는 날씨에 따라서 센서, 카메라가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 정확도가 떨어져서 오동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오동작의 가능성도 없애기 위해서 향후 자율주행차의 동작과 제어는 디지털화된 교통 인프라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파악된 외부 환경 정보를 활용합니다. 자율운항 선박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상 물류 혁명을 이끌고 친환경화로도 기결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인 해상교통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도 같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5G부터는 여러 이동체들의 외부 환경 디지털 전환에 적용될 5G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동체가 이동하는 길, 교통 제어 신호, 관제 세 가지로 이동체들의 외부 환경을 구분하면 이동체별로 각기 다르지만 5G 요소 기술들은 여러 이동체들의 외부 환경 디지털 전환을 위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보자면 이동 경로의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5G 요소 기술 중 하나는 이동체가 이동하는 경로에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방위적인 통합권 확장 기술입니다. 교통제어 신호 및 관제의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5G 요소 기술을 하나 들자면 신호체계 및 관제센터와 이동체 간 교통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IoT 통신 기술입니다. 이 장에서는 3GPP 국제기구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왜 타 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3GPP로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해당 용어들 일부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이 모든 기술들이 3GPP 국제표준기구에서 개발된 국제표준 기술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3GPP는 1998년 설립되어 평균 10년 주기로 세대가 바뀌는 진화를 하며 현재 5G 어드밴스드 표준화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달리 5G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타 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통신 인프라 역할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국제표준 기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3GPP는 IMT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글로벌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규격을 릴리즈 단위로 평균 15에서 24개월 사이에 개발합니다. 지역별 표준개발기구인 SDO들과 3GPP가 한 협약을 토대로 3GPP 규격은 지역별 단체 규격으로 전환 채택되어 ITU에 제출되고 결과적으로는 ITU가 정의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3GPP가 개발한 글로벌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술 규격인 ITU 레코멘데이션으로 채택됩니다. 타 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3GPP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여러 국제 표준 기구들이 개발한 다양한 이동통신들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전 세계가 LTE 5G 이동통신 기술로 전환되고 있고 3GPP 국제표준 기구에서 개발한 이동통신 기술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26년에는 95%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3GPP에서 표준화를 진행한 5G부터는 타 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표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GPP가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타 산업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타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통신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 산업과 연관된 기구들과 국제협력이 중요합니다. 2019년 9월 3GPP 국제표준기구의 대표자로서 외부 기구와의 표준개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3GPP 리에이종 퍼슨을 새롭게 임명하였습니다. 현재 7개의 외부 기관에 대하여 대표자를 임명하였고 7개 외부 기관 중에서 해양 분야 국제기구와 국제협력을 맡을 담당자로는 제가 임명되었습니다. 3GPP 국제기구는 다양한 협력 관계로 외부 기구들과 표준 개발에 대한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ITU 국제기구의 IMT 계열과 3GPP의 이동통신 시스템들은 서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언급하면 첫째는 이전 IMT 계열들은 데이터 전송 속도로 특징 지어지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나리오만 고려된 반면 5G에 해당하는 IMT 2020은 모바일 브로드밴드 매시브 MTC URLLC 시나리오로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무선 접속망의 이름에서도 추론할 수 있듯이 5G 무선 접속망의 통합권이 지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입니다. 5G 시스템은 타 산업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기반 구조로 설계되었고 셀룰러망, 위성망 등 다중 무선 접속망들을 통합하여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화가 진행 중입니다. 3GPP는 릴리즈 단위로 기술 규격을 개발하는데 5G는 릴리즈 15부터 릴리즈 17 기술 규격에 해당하고 2022년부터는 5G 어드밴스드로 불리게 되는 릴리즈 18 기술 규격에 대한 표준화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5G에서 해양의 현 위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G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버티컬이라는 용어는 5G를 서비스 이네이블러로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제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산업들을 의미합니다. 자율자동차, 산업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통신표준 기술을 개발하고자 5G 표준화가 진행 중입니다. 5G 표준화에서 해양 분야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지상통신 환경을 이용하는 타 산업들과는 달리 해양 분야는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이 3GPP가 다루는 표준화 범주에 해양 통신 서비스도 포함됨을 공식화하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싱크테크노 제안으로 3GPP 역사상 처음으로 해양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여 2년 5개월 동안 160여 건의 표준 기고문들이 다루어졌습니다. 2018년 12월 해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첫 번째 3GPP 기술 규격 승인으로 3GPP 표준화 범주에 해양 분야도 포함됨이 공식화되었습니다. 5G 어드밴스드라고 불리게 될 첫 번째 버전인 릴리즈 18 기술 규격에서 다룰 표준 항목들의 우선순위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 개최된 무선 접속 분야 워크숍에 600여 개의 기고문들이 제출되어 40여 개 이상의 표준 항목 후보들이 글로벌 기관들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IARLA 사무국과 자율운항 선박 사업 참여기관들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해양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무선 접속 분야에서 8가지 후보 기술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9월 9일과 10일 개최된 3GPP TSG SA 워크숍에서도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로 표지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해양 관점에서 릴리즈 18 우선순위화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율한 선박 등 해양 분야가 필요로 하는 5G 표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양 연관 기구들과의 국제 협력은 중요합니다. 2018년 5월 개최된 제19차 IARLA 컨퍼런스에서 3GPP 마콤 표준 동향 발표를 계기로 IARLA와 3GPP 간 해양 분야 5G 표준 개발에 대한 연락문서 교환 등을 통해 국제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자율운항 선박의 외부 환경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좀 더 최적화된 5G 표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항로 표지 및 VTS 등에 대한 표준화를 담당하는 IARLA와 3GPP 간 국제 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9년 7월 IMO ITU 엑스퍼트 그룹 회의를 시작으로 3GPP 국제표준기구에서 규격화하는 광대역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논의가 IMO에서도 착수되었습니다. 5G부터는 이전에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그에 맞는 신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G 표준화를 통해 개발되는 신기술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신기술들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적 요구사항을 먼저 정의한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이 규제적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정의하는 데에 도입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4장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자율운항 선박에 적용될 수 있는 5G 표준 기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과 같은 자동화와 무인화로 발전해가는 이동체에 대한 5G 표준화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동체가 이동하면서 접하게 되는 외부 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5G 표준 개발. 둘째, 이동체 자체의 자동화와 무인화에 필요한 5G 표준 개발. 셋째, 이동체 내부 공간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5G 표준 개발. 오늘 발표는 시간 관계상 이동체가 무인화와 자동화로 진화될 때 같이 추진되어야 하는 외부 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5G 표준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체가 이동하는 경로인 외부 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통합권 확대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5G 표준화에서 통합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표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위성과 사이드 링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성에 대한 5G 표준화는 2017년 20여 개 이상의 위성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한 위성 업계들의 참여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내 완성될 릴리즈 17 기술 규격에 3GPP 표준화 역사상 처음으로 위성에 대한 표준 기술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위성 표준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5G에서는 기존 방식의 위성과 5G 위성이 같이 공존하나 6G부터는 하나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위성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G 위성은 2가지 기능으로 표준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지상의 기지국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5G 위성이고, 두 번째는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서 중간 노드로서 중계 기능을 하는 5G 위성입니다. 기존 위성도 진화 발전을 하고 있는데 5G 표준화에서 위성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의 단말기에서 지상 통합권에 있을 때는 지상 통신망에 연결되다가 지상 통합권을 벗어나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 자동으로 위성 통신망에 연결되어 이동통신 서비스를 끊기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드링크 표준 기술은 다양한 용어로 3GPP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라는 의미로 D2D라는 용어로 릴리즈 12에서 개발되어 공공안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기기 간 직접 통신을 주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릴리즈 14부터는 자율 자동차에서 요구된 Vehicle to Everything이라는 의미로 V2X라는 용어로 표준 기술이 개발되고 실제 시장에서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공안전, 해양 분야에서 좀 더 최적화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직접 통신 관련 표준 기술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5G 어드밴스드 표준화는 계속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제 발표에 담긴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맺은 말입니다. 3GPP는 마컴 표준화를 시작으로 해양 분야에 대한 5G 표준화를 시작했습니다. 5G와 5G 어드밴스드 통신 표준 기술은 자율운항 선박 등 해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혁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환점인
티핑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내외 해양 분야 전문가들과 5G 전문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은 선박의 스마트화를 성공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현희 대표님,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5G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나름대로의 연구를 좀 하고 계시고 표준 활동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율 운항 선박의 이동체 자동화나 무인화 이런 쪽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표준 쪽 관련해서도 통화권 확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